예, 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이제 3주차 수업이네요. 3주차 수업 대면으로 수업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학생들 오셨었는데, 제가 그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상 시청하시고 과제물 제출하시면 이번 주 출석도 완료가 되는 거고요. 예.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공지사항이 있으면은 공지사항은 조교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죠. 자, 이번 주차는 감도하고 측정기의 특성과 오차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감도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감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 자, 감도는 옆에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감도라는 거 sensitivity라고 부릅니다. 감도요. 이걸로 할까요? 예, 감도요. 자, 감도는 측정기에 대한 얘기죠. 측정기의 민감한 정도예요. 이 측정기가 얼마나 민감하냐 아니면 얼마나 둔하냐를 얘기를 하는데, 민감한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거나요, 혹은 이 측정기로 얼마나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느냐, 얼마나 더 크게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느냐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기의 민감한 정도 또는 측정기의 확대 정도다. 예,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민감한 정도 혹은 확대 정도. 그래서 감도가 크면 클수록, 감도가 클수록 당연히 정밀도가 아니라 정도죠. 정도가 높아져요. 정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0.1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다? 0.001mm까지. 감도가 더 높은 측정기를 사용하면은 0.01mm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크면 클수록, 물론 이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좋지 않습니다.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왜냐하면은 감도가 높으면은 확대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높게 하기 때문에 지침을 본다 혹은 뭐 번호로 디지털로 돼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의 흔들림이 큽니다. 측정값이 조금만 변해도 바늘이 크게 흔들린다는 얘기. 그래서 측정값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침의 흔들림이 크면은 측정이 어렵죠. 아무래도 바늘이 잘 안 움직이는 것보다 측정이 어렵겠지. 눈금 읽기가 어렵겠죠. 눈금 읽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침이 크면은 그만큼, 그래서 어떻게 오차가 크게 나타나요. 오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도가 크면 클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점인데요. 측정 범위가 좁아져요. 왜냐하면 크게 확대시켜서 보니까. 그래서 측정 범위가 좁다. 이것도 단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하나 있지만 단점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감도에 대한 얘기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이 정밀도가 좀 높게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대신 지침의 흔들림도 크고 측정 범위도 좁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감도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감도란. 자, 이거는 감도는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냐면요. 자, 측정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한 값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눈금과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눈금 표시량이 있겠죠? 눈금 표시량의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측정량의 변화를 눈금 표시량의 변화로 나눠주시면 돼요. 눈금 표시량이라는 건 다른 말로 지침이죠. 바늘이죠. 지침의 변화량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감도 같은 거 얘기하면 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누구죠? 걔가 이 다이얼 게이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러한 다이얼 게이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다이얼 게이지에 스핀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겠죠. 자,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0점이 맞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지침했다. 이 스핀들이 이렇게 올라갔어. 자, 이만큼 올라갔어. 이게 곧 측정량의 변화입니다.
측정량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 바늘이 돌아간 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 바늘이 돌아간 거리가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측정량은 요만큼 변한 건데 우리 눈에는 이만큼 변한 걸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만큼 변한 걸로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지시량의 변화, 표시량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도가 표현이 된다고요. 지시량의 변화 혹은 표시량의 변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스핀들이 0.2mm 눌릴 때 바늘이 20mm 이동했다. 그러면 이때 감도는 어떻게 되냐? 자, 0.2mm 눌렸을 때 20mm 이동했으니까 100배네요. 감도는 100이 됩니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거죠. 스핀들은 사실 몇 밀리미터 눌린 거야? 0.1mm 눌린 거야. 그게 바늘이 20mm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몇 배 확대시켜 준 거예요? 100배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감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배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몇 배 확대시켜 주느냐. 그래서 감도라는 표현은 배율이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배율을 다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여기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은 요 한 눈금밖에 확인을 못하죠. 한 눈금보다 작은 거, 지침이 바늘이 한 눈금보다 적게 움직이는 거 알 수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최소로 읽을 수 있는 건 요 한 눈금 간격입니다. 한 눈금 간격을 가려면은 스핀들은 이만큼 움직여야죠. 이게 최소 측정치예요. 다른 말로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늘이 스핀들이요. 스핀들이죠. 스핀들이 최소 측정값만큼 눌렸을 때 바늘은 한 눈금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표시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최소 측정값. 다른 말로 분해능. 분해능만큼 움직였을 때 바늘은 한 눈금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한 눈금 간격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다이얼 게이지가 최소 측정값은 0.0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애예요. 자, 이랬을 때 얘가 감도가 얼마짜리냐? 감도가 1000짜리야. 그러면 한 눈금 간격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감도 1000 이퀄 자, 최소 측정 값은 0.01까지 측정을 할 거예요. 한 눈금 간격. 그러면 한 눈금 간격은 얼마 나와요? 결국은 눈금 간격은 10mm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감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감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감도에서는 그 계산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감도라는 건 결국은 확대시켜 준 겁니다. 감도라는 말하고 배율이란 말은 동일한 의미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감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타낸 식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죠. 감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타낸 식, 감도는 측정량의 변화분의 지시량의 변화 혹은 표시량의 변화, 3번이 답되시면 되겠죠. 자, 감도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라고 했습니다. 측정기의 눈금 표시량의 변화를 측정량의 변화로 나눈 값이다. 표시량의 변화를 측정량의 변화로 나눈 것이다. 맞고요. 감도가 높으면 측정 범위는 좁아집니다. 맞는 얘기죠. 3번에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량의 측정량의 변화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얘가 분모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측정량의 변화에 대한, 즉 측정량의 변화분의 지시 눈금의 변화, 얘가 분자라는 뜻입니다. 맞는 얘기죠. 자, 지시값의 명확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측정량의 최소 변화이다 라고 하면 지시값의 명확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분모라는 얘기입니다. 지시값의 변화는 분자가 돼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밑에요. 눈금선 간격이 0.7, 최소 눈금이 0.001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배율 감도 같은 거고요. 자, 최소 눈금 0.001분의 눈금선 간격 0.7 해주시면 됩니다. 한 눈금 간격이죠. 그러면 700 나오나요? 예, 700 나오네요. 예, 700.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지침 측미기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에서 눈금선 간격이 각각 0.5하고 1, 한 눈금당 측정치는 각각 1 마이크로미터, 2 마이크로미터. 즉 A는 한 눈금 측정치, 최소 측정치가 1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간격이 0.5mm. 자, B는 최소가 2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 간격은 1mm. 다 똑같죠? 2분의 1이죠? 같죠? 그래서 A하고 B가 동일하다. 그리고요. 5번 문제요. 눈금선 간격이 0.85mm, 최소 눈금이 0.1mm 감도. 자, 감도는 최소 눈금 0.0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걔를 눈금선 간격 0.85로 나눴다. 85 나오네요. 자, 그래서 85. 3번이고요. 6번 문제인가요? 측정기에서 측정량의 변화를 델타 M, 눈금 변화를 델타 I라 했을 때 델타 M 분의 델타 I는 델타 M이 측정량 변화, 델타 I가 눈금 표시량 변화. 측정량의 변화분의 표시량 변화 뭐예요? 감도 혹은 배율. 이렇게 나오셔야죠. 그래서 감도, 배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도는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측정기의 특성과 오차에 대해서 나왔어요. 별도로 뒤쪽에서 다시 별도로 설명은 시작하진 않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측정 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인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네요. 측정 시 압력의 변화, 오타네요. 압력의 변화, 측정 기구의 마찰력 등 기계적 영향, 부적당한 처리 방법, 측정한 사람의 습관 또는 심리적 영향. 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이것들 다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측정 시라고 했죠. 측정할 때. 근데 측정값의 부당한 처리 방법은 언제예요? 측정 후죠. 측정한 다음에. 그래서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는 아닙니다. 2번이 답이 되시고요. 자, 우리 2번 문제 지난 시간에 우연오차하고 개통적 오차하고 우연오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한 자료를 한번 다시 보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우연오차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그거 지난 시간 수업에서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비교 측정 말고 여기 있죠. 지난 시간에 우연오차하고 그 다음에 개통적 오차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연오차는 원인도 모르고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거, 개통적 오차는 원인도 알고 크기도 아는 거. 그래서 우연오차는 어떻게 여러 번 측정해서 산술 평균을 낸다. 개통적 오차는 오차만큼 보정을 해주면 된다라 했어요. 우연오차는 정밀도랑 관련이 있고 개통적 오차는 정확도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정밀도는 정밀도 상수 분의 1, 정확도는 정확도 상수 분의 1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한번 자료 한번 다시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연오차를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반복 측정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평균값, 산술 평균값을 취한다. 1번 답이 되시면 됩니다. 자, 우연오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정확한 보정 불가능하죠. 사실 우연오차는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오차가 우연오차예요. 보정 불가능하고요. 측정기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측정기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오차, 이거 기계가 잘못된 거잖아. 기기 오차입니다. 기기 오차는 개통적 오차예요. 개통적 오차는요 가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고요. 여러 번 측정해서 산술 평균 취하죠. 자, 여기 잠깐 우리 다음 페이지에 원래 쓰려고 했는데 여기다 그냥 쓸게요. 우리 오차라는 거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오차인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주면 오차가 되고요. 자, 오차율은 자, 오차를 다시 참값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오차율은 절대값이 붙습니다. 다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차라는 게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거니까 그것을 다시 뭐로? 참값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절대값 붙어야 되죠. 이것을 오차율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만 여기다가 어떻게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곱하기 100을 안 하면 퍼센트로 표현이 안 될 거고요. 이것을 오차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개념 별도로 필기는 안 했지만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이 오차하고 오차율 계산하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해놔주세요. 자, 참값을 루트 2, 측정값을 1.4라고 한다면 오차율은 어떻게 되냐? 오차율은 측정값 1.4 마이너스 참값은 1.414로 하자고 했으니까 1.414 그 다음에 다시 참값 1.414 절대값은 마이너스만 띄워주시면 되고요. 요 계산기 있으시니까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해보시면은 요거는 0.01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1%. 0.01 혹은 1%면 2번이 답이 되시고요. 측정 시 생기는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측정 시 측정력은 일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측정력 때문에 생기는 오차는 보정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연오차란 불분명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 산포도로 나타내는 거고요. 자, 온도에 따른 오차 계산은 측정기와 측정물의 온도에만 관계있고 그들의 열팽창 계수 아니요. 열팽창 계수라는 건 나중에 우리 수업에 있어요. 열팽창 계수. 열팽창 계수는 재질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측정기하고 측정물의 재질을 비교해 봐야 돼요. 따라 팽창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시차는 눈으로 봤을 때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오차고요. 자, 정밀도 상수가 커진대요. 정밀도 상수가 커진다라는 건 우리 분포도 곡선에서 요거죠. 이때 정밀도 상수라는 거는 이 간격. 요게 뭐냐? 흩어짐이에요. 흩어짐이고요. 이 흩어짐은 정밀도 상수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크면 클수록 정밀도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정밀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정밀도 상수가 큰다, 즉 정밀도가 높다. 정밀도가 높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샤프해지는 거죠. 그래프가 뾰족해지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뾰족해진다. 오차 곡선이 예리해진다. 표준 편차가 감소한다. 정도가 높아진다. 맞고요. 곡차 곡선이 분산된다는 얘기는 퍼진다라는 뜻입니다. 4번이 틀린 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요.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생기는 오차, 사람에 따라 생기는 오차, 개인 오차겠죠? 4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하는 문제예요. 오차율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시오라 했어요. 1번 볼까요? 오차율은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고 이걸 다시 참값으로 나눈 거를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죠. 그러면 측정값이 19.99 마이너스 20 분의 2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0.01 나누기 20이네요. 그러면 0.005, 0.0005. 자, 그러면 B번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올까요? 30.01 마이너스 30 분의 30이죠. 0.01 나누기죠. 나누기 30. 그러면 0.000333 쭉 가겠죠. 자, 3번 문제는 49.98, 50-49.98을 다시 50으로 나눈 거죠. 0.02 나누기 50 해주니까 0.0004. 그러면 4번 문제는 0.0003. 가장 작은 것 찾으라, 가장 낮은 것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시면 될 겁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표준 지름이 26.00으로 세팅한 실린더 내경을 측정한 결과 26.0이었다라 했습니다. 그러면 실린더 내경은 오차가 어째 측정값이 26.02에서 찬값은 26.00이니까 0.02. 그리고 오차율은 다시 0.01을 얼마로 나누시면 돼요? 26으로 나누면 되겠죠? 0.02 나누기 26 해주시면 됩니다. 0.00078 0.00078이요. 자, 그 다음에 표준 길이가 45로 세팅한 가공품이 있습니다. 가공품은 45로 세팅했는데 측정값이 44.95야. 그러면 오차는 측정값 44.95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0.05. 예,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차율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차율은 0.05를 45로 세팅한 거니까 0.001 0.0011111 쭉 나가는 거예요. 자, 오차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빼면은 틀린 겁니다.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볼까요? 가공 부품의 오차율에 마이너스 나오면 절대 안 돼요. 틀립니다. 실린더 내경 오차는 0.02죠. 마이너스가 틀렸죠. 그 다음에 오차율 절대값은 실린더 내경의 경우가 더 작다. 오차율은 실린더 내경이 더 작네요. 예, 3번이 답이 되십니다. 실린더 내경을 측정한 결과보다 가공품 틀렸죠. 실린더 내경이 오차율도 낮았죠.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가 동일하네요. 동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구나. 다르구나. 결과는 똑같은데 안에 이게 다르네요. 예, 실린더 내경이 더 적다. 답은 3번이고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하고 12번 둘 자, 일단 14.502 뜻하는 거. 자, 소유점 몇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까지 나왔으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됩니다. 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으니까 작다. 얼마보다 작다? 14.55보다 작다. 14.55 죄송합니다. 505죠. 죄송합니다. 0까지 나가니까 14.505보다 작다. 크다는 14.49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95, 그 다음에 505, 3번 답변되시면 되고요. 자, 가공물 측정했더니 6,984 마이크로미터인데 사용한 측정기에 마이너스 6 마이크로미터만큼 오차가 있었다. 참값은 얼마나 되냐 잘했어요. 오차는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차 마이너스 6은 측정값이 6984 마이너스 참값.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참값은 자리 바꾸면 되죠. 6984 플러스 6으로 바뀌겠네요. 6990 마이크로미터. 예. 6990 예. 1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연오차가 아닌 거 원인도 모르고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는 거 측정기 자체의 오차, 미소변화, 미소진동, 감각의 변동 측정기 자체의 오차를 뭐라고 불러? 기기오차. 아까 한번 나왔었죠? 예, 기기오차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자, 20mm로 축을 제작한 결과 ABCD가 나왔어요. 합격선에서 합격품 누구시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차율이 얼마나 했냐면 문제에서 0.0이라고 그랬습니다. 0.02예요. 이거 이퀄. 자,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분의 참값이죠. 이게 참값이에요. 그러면은 이 식은 다 있으면 이렇게 되죠. 0.02 이퀄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20분의 20. 다 했으면은 20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0.4가 되나요?
이거 이퀄 측정값이요.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20. 근데 절대값을 벗겼죠. 절대값 벗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됩니다. 절대값을 벗겼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올까요? 그러면 이것부터 측정값의 범위는 측정값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0.4입니다. 즉 측정값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20 플러스 마이너스 0.4니까 19.6에서 20.4 안에 들어가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누가 있는지 볼까? 예, 20.45 안 되죠. 19.65 가능하네요. 19.55 안 되죠. 21.5 안 됩니다. 예, B 하나만 가능하네요. 예, B 하나만. 2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요. 측정기의 지시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측정기의 지시 범위에 대해서. 자, 측정기는요, 측정 범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 범위라는 게 있어요. 측정 범위라는 게 있고 지시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측정 범위라는 거는 그런 거죠. 이 측정기를 가지고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범위, 이것을 측정 범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이크로미터라고 해보자. 마이크로미터 보시면요. 뭐 대충 그릴게요. 자, 마이크로미터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에 자, 측정 범위. 죄송합니다. 측정 범위가 아니라 지시 범위. 그리고 측정 범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범위는 얼마로 써 있느냐? 25에서 50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마이크로미터가 있고요. 측정 범위는 2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지시 범위라는 거는 이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할 수 있는 물체는 25mm부터 50mm인 물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 25에서 50mm인 물체 측정할 수 있다. 그거를 뜻하는 거고요. 측정 범위는 그러면 이때 측정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25mm라는 얘기죠. 거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좀 잘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눈꾸미에서 읽을 수 있는 측정량의 범위이고요. 지시 범위는 0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50에서 75 아니면 75에서 100짜리 마이크로미터도 있어요. 75mm에서 100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지시 범위가 큰 측정기는 일반적으로 오차가 작아진다라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시 범위가 크다 해서 오차가 작아지진 않아요. 오히려 오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시 범위가 크면 그만큼 정밀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작아진다는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측정기는 지시 범위하고 측정 범위가 일치하죠. 일치하지 않는 애가 마이크로미터가 가장 대표적인 애예요. 자, 16번. 동일한 피 측정물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 번 측정했는데 별로 그게 좋지 않아. 뭐가 안 좋은 걸까? 여러 번 측정했다는 건 반복 측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번, 1번 반복 정밀도입니다. 자, 17번에 오차 전파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오차 전파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인데요. A 측정기를요. B로 교정을 했어요. A 측정기를 B를 이용해서 교정을 했어요. 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A라는 측정기가 자체가 측정기 기기오차가 있겠죠? 기기오차 2A라고 할게요. B 측정기도 기기오차가 있을 거예요. 기기오차 E2라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애도 오차가 있었고 B라는 애도 오차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A라는 애를 이용해서 B라는 애를 이용해서 A를 교정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오차가 합쳐지게 될 겁니다. 그때 이거는 오차라는 건 확률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합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되면은 오차가 산술적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누적이 됩니다. 이것을 오차 전파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누적이 되냐? 그러면 이때 얘를 A라는 측정기의 오차, 이거를 B라고 하면은 합성 오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얘네들의 합성 오차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A라는 측정기의 오차, B라는 측정기의 오차를 그냥 더한 게 아니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문제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6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이거 교정하는 교정봉의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은 최대 오차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합성 오차는 이거는 E1 6의 제곱 플러스 E2 5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6 플러스 25 7.8 정도 나오네요. 대략 7.8 마이크로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7.8 마이크로미터 2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제 값이 50mm 부품을 측정할 때 50.2였다. 오차율 계속 나왔죠? 측정값 50.02 마이너스 참값 50분의 참값 50 해주시면은 0.0004, 0.0004 혹은 퍼센트로 하면 0.04 퍼센트 2번이 답이 되시겠네요. 0.04% 공 2개 빠지니까요.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는 거죠. 퍼센트를 바꾸시려면 2번이 답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요. 다음 측정 오차 원인 중 외부 조건에 의한 오차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외부 조건이 환경에 의한 오차입니다. 기계 마모라든가 시차라든가 아니면은 채광이라든가 심리 상태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리 상태는 나의 문제죠. 아니죠. 오차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지. 환경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2번이죠. 환경에 해당하는 거 2번. 우연 오차를 없애는 방법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반복 측정해서 평균값 구한다. 자, 원인이 명백하여 보정 가능한 오차라고 했습니다. 보정이 가능한 오차, 보정 얘기 나오는 거 계통적 오차라고 앞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자료 다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름이 15mm 둥근봉에 대해서 오차율 0.05까지, 0.5%까지 합격이라고 한다. 자, 치수 범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었던 문제하고 유사한 거죠. 오차율입니다. 오차율 0.5%는 다 했으면 0.005가 되죠. 자, 이거 이퀄 측정값에서 마이너스 참값은 15 참값 이렇게 되는 거죠. 오차율 공식 보세요. 자, 그러면 15 넘어가면 되겠네요. 0.005 곱하기 15 해주시니까 0.075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075 이퀄 측정값에서 15 빼니까 결국은 측정값은 이거는 15 플러스 마이너스 0.07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죠. 14.925네요. 그러면 14.925.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이것으로부터 측정값은 14.925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15.07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몇 번인가요? 그러면 3번이 답이 되시면 됩니다. 23번 문제. 다음 중 측정에서 우연 오차를 최소로 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한 번 또 나왔네요. 반복 측정에서 평균값 계산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 단원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다 마쳤고요. 그닥 길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조금 서둘러서 수업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내줄 과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1번부터 오늘은 조금 문제가 많죠.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입니다. 10문제를 푸셔서 답을 우리 과제 제출란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주차 수업이었습니다. 4주차 수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